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 파동. 자, 이건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나올 법한 그런 그 사건 아니었었나요? 네, 그렇죠. 국민을 뭐로 보길래 이렇게 분명한 그때 당시 박관천 그 경정이죠. 네. 제1 권력은 최순실, 그 다음에 제2 권력은 정윤회, 제3 권력은 박근혜다. 라고 하는 말이 그때도 쫙 퍼졌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미 카나리아가 울었는데, 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금 아까 점수를 이렇게 여쭤보시길래 저도 한번 옆에서 점수를 생각해 봤는데, 그냥 이제 저는 지금 이기특수본만 점수 매기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마이너스 100점 주겠습니다. 그럼 전 마이너스 1000점 주겠습니다. 좀 야비해요. 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자체에 미흡한 것보다 저는 더 얄미웠던 게 그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면서 반드시 특검을 해서 우리나라 검찰에 대해서 재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승권 1차장이 그런 기름을 부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아니 왜 국민이 월급을 주는데 우병우 변호사 짓을 하고 있지? 죄송합니다. 변호사 일을 가지고 제가 짓이라고 해서 이건 뭐 기자 짓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 좀 날개 짓 뭐 이런 거 일종의. 왜 우병우 변호사 역할을 우병우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도 국민이 저런 말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정말 얄미워요. 아니 영장 기각되니까 법원에 몫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다까지 다 변명을 해줍니다. 그 중에 어떤 그런 문체부 이제 인사들에 대한 어떤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 그게 민정수석의 역할이다라고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그 행정부에서 감사원에서 법과 절차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식으로 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비위에 대해서 감찰하는 거지 그런 일선 공무원들에 가가지고 겁박해서 그런 이제 신발 벗기고 양말 벗기고 네 그런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 건지 그것을 해명이랍시고 검찰에서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대선 국면에 절대 묻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어떤 이번에 공소장을 보게 되면 검찰에서 그냥 아예 대놓고 봐줬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제 뭐 정관 출신의 어떤 법조인들이 사실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뭔가 유리하게 이제 형사 판결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에 물론 이제 기소 자체를 안 하게 하면 좋지만 워낙 중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냐면 불구속 기소를 한 상태에서 공판 단계에서 증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뭔가 누락시켜가지고 일부러 무죄를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도 사실은 이제 뭔가 할 때는 뭔가 이제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긁어 모아가지고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가지고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가지고 면피를 해주게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검찰에서 보여준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때 기각시켰을 때 범죄 법리적으로 뭔가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에서 해야 될 거는 추가적인 수사가 당연히 따라와야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추가적인 수사를 따라오지 않고 영장이 발부되어서 공소를 기소를 해야 될 어떤 마감 시한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맞춰가지고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아예 그냥 대놓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봐주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우병우 민정수석을 봐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그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 파동 때 그때 사실 당시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의 불꽃을 탁 틀어내고 이거 나중에라도 재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야죠, 당연히. 정윤회 문건 퍼졌을 때도 그때 만약에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검찰이 또는 청와대가 정말 스스로의 자정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도록 협조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까지 오기 전에 이미 다 밝혀졌을 거예요. 그런데 정윤회 문건 터지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이건 다 찌라시다. 국기문란이다. 그리고 국기문란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공익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제보한 사람을 찾아내라.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 공익 제보자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죠.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 그런데 도리어 문제의 본질은 다 버려버리고 그걸 외부에
누출시킨 사람을 색출해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보인 것이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이나 정윤회 이 십상시 관련된 부분들을 덮으려고 했는가. 그 자체가 지금 최순실 사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비리고 몸통인 최순실과 정윤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가 결국은 그 상황이 터졌을 때에 찌라시로 명명하고 색출하라고 하는 이상한 지시를 내리는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엄한 사람을 잡아넣는 그런 태도로 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고재열 기자님, 네. 만일에 그때 청와대에서는 기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문건 유출, 국가기밀 유출이기 때문에 문건 유출고 수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박관천, 조응천, 박관천 결국 감옥까지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다음 경위 한 분은 자살까지 했고. 네. 그럴 때 청와대에서 그런 지시한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검찰이고 정치검찰이 아니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 문서 유출인지 찌라시인지 아니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인지 이거 조사해야 될 책임자가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 그다음에 김수남 김수남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 이게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당사자인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도 결국은 청와대 지시를 따랐다는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김수남 중앙지검장이 지금 검찰총장이 나중에 됐고, 우병우 비서관은 민정수석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정법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JTBC에서 최순실 이게 태블릿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린 이 방송 못하고 있죠. 그리고, 자, 우병우 전 수석은 뭐가 돼 있었을까요? 대통령 돼 있을까요? 대통령까지는 아니고, 제 생각엔.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이나 비서실장 정도. 그쯤 돼 있겠죠. 돼 있을 것 같고, 지금 김수남 총장도 또 법무부 장관이나, 그렇게 영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재열 기자는 허위사실 기사 썼다고 해갖고 수배 당할 것 같고. 지금 이 2기 특수본에서 블록버스터급 헐리우드 액션이 있었잖아요. 그냥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에요. 그냥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하는 척 하는 정도가 아니라 60명을 조사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 했어요? 왜? 그럴 거면. 그리고 그분들한테 청와대 다 입을 막은 거예요. 말하지 마라. 압수수색까지 가서 뭐 이제 자료 제출을 이미 제출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이 헐리우드 액션도 블록버스터급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대선이 바쁘고 갈 길이 멀지만 이 부분은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014년 12월에 그 정윤회 문건을 우리가 제대로 된 수사를 그때 했으면 이미 우리가 2년 동안 이런 이 사태를 겪지 않고 대한민국 호가 정상 궤도를 달릴 수 있어서 못 달렸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반복해서 겪게 될지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이런 식으로 이 보도가 나오고 그럴 때 대처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이슈를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제2의 문건, 정윤회 문건 사태, 지라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간부들과 수백 통, 그리고 한 번 통화하면 수십 분씩 그렇게 통화했던 그 내역이 있고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이걸 수사를 안 한다는 거는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우리가 그 여지를 남기고 간다는 거죠. 자, 김남국 변호사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정호성, 이재만. 그런데 박관천 전 경제모라는 정호성이 브레인이고 이재만과 안봉근은 행동대장이다. 행동대장이 더 머리가 좋거나 그러진 않죠. 정호성은 머리를 썼고 나머지 두 명은 이재만과 안봉근은 행동대장 격이었다. 그리고 정호성은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하고 대통령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했고요. 자, 안봉근, 이재만 이분들은 기소도 안 되고 조사는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검찰은 뭘 한 걸까요, 이분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세 사람은 거의 일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뭐 이게 무리하게 어떤 추론을 하거나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예. 실제 뭐 최순실 씨와의 어떤 그 관계에 비춰봤을 때 이 세 사람은 거의 한 몸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보좌한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만을 보좌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의 어떤 도움이라든가 또는 지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안봉근, 뭐 이재만, 정호성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국정농단을 축소한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뭐 지금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재판에서 공개된 내용은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어떤 공범관계를 입증하는 내용이고 최순실 씨와 관련된 범죄만 나와 있고 다른 기타 여하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안종범 수석은 이 수첩을 썼을 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들을 정말 깨알같이 다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은 뭐가 있을 것이냐?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예. 또 실제 뭐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혹들이 여러 군데에서 파다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검찰에서 지금 드러나 있는 아예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조그만 것만 수사를 하고 실제로 더 숨어 있는 것들은 아예 덮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권에서는 정말 특검을 반드시 도입을 해서 나머지 어떤 국정농단과 관련된 추가적인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에 보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사인에서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입수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도를 했으니까 아는데요. 거기에 그 수첩에 있는 내용 중에 지금 특검이 이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특검 수사에서 지금 이기 특수본은 그냥 제가 봤을 때 조금 비유를 하자면 그냥 교열 교정한 거예요. 맞춤법이나 좀 이렇게 보고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아니, 제가 봤을 때. 특검이 했던 거조차도 또 뺐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안종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 사실 중에 쭉 보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인사 개입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누구 공소사실이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사실인데, 예. 근데 그 사람이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개입된 걸로 지금 파악되는 해외에 관련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실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미얀마 대사 그 관련 부분은 이제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거기에 미얀마 또 이란 몇 건들이 해외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수사가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 이상화 씨를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이 하나은행에서 임원으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에 대한 그 인사 개입만 거기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전혀 진도가 안 나간 거죠.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으로 봤을 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20%, 80%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리고 실제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남아있는데 그것을 그런 명백한 수첩이라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도한 거, 저희는 그런 이 전체 뒤에 39건이 나중에 더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예. 없었어요. 그 앞부분에 저희가 보도한 것에 3분의 1도 안 된 거죠, 이번 수사는. 예. 교수님. 예. 지금 여기 빠진 인물이 또 있어요. 정윤혜 씨가 그럼 예. 2014년 12월에 결국 비선 실세들 십상시 예. 국정농단 이게 지금으로 봐갖고는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게 팩트에 가까웠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후에 왜 특수본과 예. 특검에서 정윤혜 씨 조사를 조사를 안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허허. 그 보고서가 만들어진 게 청와대예요. 그것도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해서 만든 거예요. 지시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밖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예. 내부에서 실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조사해서 만든 거고. 조응천 의원은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을까요? 그 무슨 예. 정보 사이드에서 정보를 다루던 분들 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국회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면책특권이 있기 면책특권 때문에. 있으니까 네. 근데 국회에서도 안 하잖아요. 이상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민주당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 와서 정말 국정농단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일 그런 잘하는 걸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예, 그분하고 김병기 의원 동작에 이 두 분은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인사처장인가요? 그 한 20년 가까이 인사 있었기 때문에 네. 국정원에서 누가 대선 댓글 개입 주도했고
사이버 사령부하고 연결했고 그 인사 보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사설에서 슬쩍 물어보니까 알더라고요. 네. 근데 공적으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공적으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만 보면 피해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인의 문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내에서 비서실장의 지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 문건 자체의 신뢰성은 높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외부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찌라시처럼 도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 청와대 내부에서 비서실장이 지시해서 본인이 잘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사실은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걸 꾸미고 있는지. 예. 그럼 알고 봤더니 정유라는 사람이 뒤에서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보고서의 내용인데 예. 그걸 언론이 보도했더니 그 보고서에 대한 뭐 진실을 파헤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점들을 도려내려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그거를 덮어주려고 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특검과 뭐 특검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걸 인계받은 다음에 당연히 정윤회 씨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야죠.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때 당시 이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대해서 조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탄핵된 마당에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뭔가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그걸 막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다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건 드러난 거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개인적으로 정인의 문건이 이게 국기문란. 예. 왜냐하면 이때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윤전추 행정관을 상급 행정관으로 채용한 문제 때문에 그것고 제가 그 청와대 일대를 계속 그냥 날마다 취재를 다녔거든요. 예. 한겨레 하호영 기자하고 둘이서 윤전추 그래갖고 윤전추 뭐 트레드밀 이런 거 그 개인 헬스기구 들어간 거 다 예, 한겨레에서 그렇죠. 특종 보도한 게 그거 제가 다 찾아준 거예요. 지금 지금 뭐 이게 공소시효 지나지 특종상 않았는데? 내지는 무슨 이렇게 이달의 기자상, 이달의 앵커상 이런 거 이달의 제보자상으로. 제보자상으로 특정 보조상. 예. 근데 이때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그 주위에서 청와대 일대에서 바닥에 퍼지고 그랬죠. 네. 그때 무슨 얘기도 있었냐면 이 십상시대 자주 만나는 강남에 무슨 중식당 같은 보도 나오고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걸 지금 덮어버린 거예요. 그때 검찰과 이 정권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리를 받아가지고 고발장 작성하는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하셨죠, 예, 그때 얘기를. 말씀을 예. 이제 그냥 사석에서 근데 조용히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고발장을 제출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좀 확실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건 유출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겉으로 그냥 드러난 내용이고 실제는 그 안에 문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좀 확인해달라는 거였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피상적인 수사를 한 겁니다. 그때 너무나 황당했는데요. 중식당에서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 확인을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하고 한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내용을 보니까 나머지 내용도 볼 필요도 없이 전부 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허위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국정농단의 어떤 그 모임 자체가 중식당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모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나머지는 아니라고 한 건데요. 사실상 그것 자체가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면피를 해주기 위한 그냥 덮어주기 수사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요. 지금 뭐 어제 이제 그 손수호 변호사가 네. 상설 특검이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안 할 것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거 지시하게 되면 상설 특검에서 우병우 수석과 검찰 수뇌부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명 후보들에게 꼭 조사하라고 영상 편지 한번 날리시죠.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클로즈업 해주세요.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후보님들. 후보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지금 선거운동 하시느라 굉장히 바쁠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법개혁입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의 대상에 있는 게 바로 검찰 권력입니다. 반드시 검찰 권력 개혁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개혁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석에 대한 수사와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혼자 하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한 그 공범들,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범들, 검찰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사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문재인 후보님 지난주 금요일 날 뵀는데 제 이름도 몰라보셔서 너무 좀 서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오게티가 아니라 그 활용 정점을 하셨네. 네. 예. 잘 듣겠죠, 이제 후보들이? 네, 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도 영상 편지 한번 날리고 싶어요? 누구한테? 아닙니다. 집에 계신 변호사한테 부인에게. 사랑합니다. 예.
아이고, 참. 고재열 기자님. 네. 고재열이? 저도- 아니, 날리지 마세요. 뭐 영상 본 줄 알았고, 이름 보니까 고재일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예. 정말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뭔가 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우병우 수석하고 통합할 수 없잖아요. 예. 지금 그때 이렇게 국회 출석 안 할 때 예. 그런 현상금 걸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국민 기소단이라도 하나 조직을 좀 했으면 약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정을 농단했다는 거는 국민을 농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 국민을 농단한 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입장은 뭐냐면 그게 민정수석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에 정말, 이렇게 좋은 말이 잘 안 나오던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이 어떤 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다면 해야 되겠다고. 알겠습니다. privilege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에서 해야 될 거는 추가적인 수사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추가적인 수사를 따라오지 않고 영장이 발부되어서 공소를 기소를 해야 될 어떤 마감 시한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맞춰가지고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아예 그냥 대놓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봐주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예. 우병우 민정수석을 봐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그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예. 그때 사실 당시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었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건의 불꽃을 탁 틀어내고, 이거 나중에라도 재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야죠, 당연히. 예. 정은혜 문건 퍼졌을 때도 그때 만약에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검찰이 예. 또는 청와대가 정말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도록 협조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까지 오기 전에 이미 다 밝혀졌을 거예요. 그런데 정윤회 문건 터지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이건 다 찌라시다. 국기문란이다. 그리고 국기문란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공익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제보한 사람을 찾아내라.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부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 공익 제보자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죠.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 그런데 도리어 문제의 본질은 다 버려버리고 그걸 외부에 노출시킨 사람을 예. 색출해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보인 것이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이나 정윤회 이 십상시 관련된 부분들을 덮으려고 했는가. 예. 그 자체가 지금 최순실 사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까요? 대통령이 돼 있을까요? 대통령까지는 아니고 제 생각엔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이나 비서실장 정도 그쯤 돼 있겠죠. 돼 있을 것 같고 지금 김순환 총장도 또 법무부 장관이나 그렇게 영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재열 기자는 허위사실 기사 썼다고 해갖고 수배 당할 것 같고. 지금 이 2기 특수본에서 블록버스터급 헐리우드 액션이 있었잖아요. 예. 그냥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에요. 그냥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하는 척 하는 정도가 아니라 60명을 조사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 했어요? 왜? 그럴 거면. 그리고 아니, 그분들한테 청와대 다 입을 막은 거예요. 말하지 마라. 압수수색까지 가서 뭐 이제 자료 제출을 이미 제출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이 헐리우드 액션도 블록버스터급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대선이 바쁘고 갈 길이 멀지만 이 부분은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014년 12월에 그 정윤회 문건을 우리가 제대로 된 수사를 그때 했으면 이미 우리가 2년 동안 이런 이 사태를 겪지 않고 대한민국 호가 정상 궤도를 달릴 수 있어서 못 달렸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반복해서 겪게 될지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이런 식으로 이 보도가 나오고 그럴 때 대처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이슈를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제2의 문건, 정윤회 문건. 그러니까 법원의 몫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다까지 다 변명을 해줍니다. 그 중에 어떤 그런 문체부 이제 인사들에 대한 어떤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 그게 민정수석의 역할이다라고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그 행정부에서 감사원에서 법과 절차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식으로 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비위에 대해서 감찰하는 거지, 그런 일선 공무원들에 가가지고 겁박해서 그런 이제 신발 벗기고 양말 벗기고. 네, 그런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 건지 그것을 해명이랍시고 검찰에서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대선 국면에 절대 묻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어떤 이번에 공소장을 보게 되면 검찰에서 그냥 아예 대놓고 봐줬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에 이제 뭐 정관 출신의 어떤 법조인들이 사실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뭔가 유리하게 이제 형사 판결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에 물론 이제 기소 자체를 안 하게 하면 좋지만 워낙 중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냐면 불구속 기소를 한 상태에서 공판 단계에서 증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뭔가 누락시켜가지고 일부러 무죄를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도 사실은 이제 뭔가 할 때는 뭔가 이제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긁어 모아가지고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가지고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가지고 면피를 해주게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검찰에서 보여준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때 기각시켰을 때 범죄 법리적으로 뭔가 다툴 2014년 12월 정윤의 문건 파동. 자, 이건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나올 법한 그런 그 사건 아니었었나요? 네, 그렇죠. 국민은 뭐로 보길래 이렇게 분명한 그때 당시 박관천 그 경정이죠. 네. 제1 권력은 최순실, 그 다음에 제2 권력은 정윤회, 제3 권력은 박근혜다. 라고 하는 말이 그때도 쫙 퍼졌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미 카나리아가 울었는데, 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금 아까 점수를 이렇게 여쭤보시길래 저도 한번 옆에서 매겨보세요. 점수를 생각해 봤는데, 예. 그냥 이제 저는 지금 이기특수본만 점수 매기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마이너스 100점 주겠습니다. 그럼 전 마이너스 1000점 주겠습니다. 좀 야비해요. 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자체에 미흡한 것보다 저는 더 얄미웠던 게 그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면서 반드시 특검을 해서 우리나라 검찰에 대해서 재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승권 1차장이 그런 기름을 부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아니 왜 국민이 월급을 주는데 우병우 변호사 짓을 하고 있지? 죄송합니다. 변호사 이래 가지고 제가 짓이라고 해서 이건 뭐 기자 짓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 좀 날개 짓 뭐 이런 거 일종의. 왜 우병우 변호사 역할을 우병우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도 국민이 저런 말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정말 얄미워요. 예. 아니 영장 기각돼 본인의 비리고 몸통인 최순실과 정윤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가 결국은 그 상황이 터졌을 때에 찌라시로 명명하고 색출하라고 하는 이상한 지시를 내리는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엄한 사람을 잡아넣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고재혁 기자님, 네. 만일에 그때 청와대에서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거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문건 유출, 국가기밀 유출이기 때문에 문건 유출고 수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박관천, 조응천, 박관천 결국 감옥까지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다음 경위 한 분은 자살까지 했고. 네. 그럴 때 청와대에서 그런 지시한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검찰이고 정치 검찰이 아니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 문서 유출인지 찌라시인지 예. 아니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인지 이거 조사해야 될 책임자가 네.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 그다음에 김수남. 예, 김수남 중앙지검장. 예. 중앙지검장 이게 직접 그 조사를 해야 되는 당사자인데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검찰도 결국은 청와대 지시를 따랐다는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김수남 중앙지검장이 지금 검찰총장이 나중에 됐고, 예. 우병우 비서관은 민정수석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가정법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JTBC에서 최순실 이게 태블릿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린 이 방송 못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자, 우병우 전 수석은 뭐가 돼 있었을까?